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는 1년 중, 즉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 이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그러니까 소득이 있은 다음 해가 되겠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렇게 여기보다는 5월에 저번 해에 얻은 소득을 그 다음에 5월 달에 주소지, 사업자 주소지입니다. 회사 주소가 아닙니다. 사업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 신고는 수입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의무자로 구분되어집니다. 복식부기 알고 있죠? 특정한 양식을 가지고 있고 규칙을 가지고 있는 장부의 기록 방법이죠. 그죠? 그러나 이제 간편장부는 특정한 양식이나 이런 데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수입과 지출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간편장부가 되어집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은 보통 복식부기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람들은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좋도록 허락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사업을 하는 신규 사업자이거나 또는 이제 전번 연도, 직전 연도, 요번에 바로 앞에 연도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바로 간편장부 의무자가 되어집니다. 그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의무자의 업종별 금액 기준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 수렵, 광업 이와 같은 1차 산업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어지고요. 여기 이제 도소매업, 도매업, 소매업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 이런 거래들은 주로 거래가 어떻습니까? 좀 대규모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일정한 기준 이상, 우리 어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농사 사업을 하는 사람, 농업하는 사람들은 복식부기에 대한 지식이 크게 없다. 그죠?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이 좀 많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복식부기를 작성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하고, 그 이하 되는 사람들은 간편장부를 작성해라. 또 큰 거래 복잡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준을 좀 높여놨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죠. 제조, 숙박, 음식업, 전기, 가스, 하수업, 폐기물, 원재료 재생, 영상, 출판, 운수업, 건설업, 방송통신,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적에서 많이 보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1억 5천만 원 정도 이상 되어야지 그 다음에 복식부기를 작성해라. 그 이하 1억 5천 이하의 수익이 있는 사람들은, 매출이 있는 사람들은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좋다. 이렇게 좀 더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그 다음에 여가 관련, 수리,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이런 것들은 복식부기를 갖다가 조금만 수익, 매출이 되더라도 복식부기를 작성하도록 좀 강화를 시켜놨네요. 그죠? 자주 발생하는 것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간편장부 의무자는 7,500만원 미만으로 7,500만원만 넘어가면은 복식부기 작성하라.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복식부기가 금액이 낮아지죠. 그죠? 기준이. 그래서 더 강화되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3억 원 이상 복식부기자가 이제 부동산, 그죠? 여기 보면은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그죠? 매매업. 자주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또 거래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다. 그죠? 그래서 복식부기를 3억 원 이상으로 했는데,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수익을 얻는 것을 전문업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7,500만 원이면 이상이 되면은 바로 복식부기 작성하라.
조금 구분이 필요한 부분이 되어지겠죠. 자, 두 번째, 우리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의무자의 신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복식부기 의무자는요,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로 계산서를 갖다가 신고해야 되고요. 간편장부 의무자는 간편장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제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과세 표준 확정 신고서. 과세 표준,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세 표준 확정 신고서. 마찬가지로 간편장부 의무자도 과세 표준 확정 신고서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결정하잖아요. 세액을 산출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두 개는 공통점이고, 그렇죠. 요 두 개는 공통점이고, 이제 또 따로 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죠. 복식부기 의무자는 우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되어진 서류,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알죠. 그 다음에 합계잔액 시산표, 조정계산서,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복식부기 의무자는 제출을 해야 되고요. 간편장부 의무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하나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죠? 세 번째, 이제 신고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서류는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의해서 기재하여야 하고요. 또 정부에서 정한 서식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그죠?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바로 복식부기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적거나 신규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 이런 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좀 편리성을 준다. 그죠? 그래서 간편장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거래의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고 아주 크게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간편장부란 뭐냐? 그죠?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개인 사업자를 위해서 어디에서? 국세청에서, 그죠?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 양식이 있습니다. 만든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어집니다. 간편장부는요, 일반 문구점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무 대행을 맡기기에 부담스러운 사업자, 이제 수수료 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세무사무소에, 그죠? 그래서 이런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이런 간편 장부를 구입해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편 장부를 사용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세액이죠. 그죠? 10%를 공제해 주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산출세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 나왔다. 또는 한 5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그 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거죠. 깎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비용이 수입을 초과할 경우 결손금이 발생하죠.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정받아 다음 과세 기간에 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나는데 세금을 내면은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쉽게 사업에 의욕이 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간에도 깎아준다,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입니다. 간편장부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짜를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별로 거래 내용, 거래처, 그 다음에 수입, 그 다음 비용,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정감,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는 비고란, 이 정도만 적으면은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은 기준 경비율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기준 경비 비율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기업에서 장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사업 규모가 작고 또 영세성을 가진 회사는 장부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냐면 경비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익에서 경비를 빼서 이익을 산출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경비를 결정하지 못하면은 이익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액을 산출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경비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경비 비율, 인정해주는 비율을 적용해서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준 경비율 제도는 매입 경비, 물건을 매입할 때,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집세, 임차료 등 이런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반드시 정빙 서류가 있어야만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수익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외의 비용에 대해서, 나머지 경비 비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그 경비를 계산하는 거죠. 그죠? 경비를 계산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수익에서 차감시켜서 이익을 산출하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